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는 소개받은 전 이케아에서 CMO를 하고 뭐 카카오나 쿠팡이나 쉐보레 GM에서 마케팅을 했던 서기석이라고 하고요. 그 주제는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CRM이나 퍼포먼스 전략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지금 너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브랜딩도 중요하지만 퍼포먼스 차세가 CRM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인더스트리 리더들이랑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모더레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제가 모셔온 정말 인더스트리를 대표하는 분들, 이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기 소개를 먼저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세션에서 택가리 매트릭스 얘기했던 도영민이고요. 지금은 밀레서재에서 저희 초기 멤버로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산전수전 겪으면서 마케팅 본부를 지금은 리드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그 펩시 코리아에서 이제 탄산 쪽, 그러니까 저 마운틴듀, 미린다, 세이프너 브랜드 담당을 했고, 니베아에서 이제 소비재, 이제 니베아에서 데오드란트를 좀 많이 팔았던 그런 브랜드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한 6년 전에 이제 스타트업에 조인해가지고 스타트업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닉네임은 브랜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메프라는 회사에서 처음 마케팅 업무를 시작해서 LF에서 패션 관련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쿠팡을 거쳐서 지금은 패션 여성 플랫폼인 더블 컨셉에서 디지털 마케팅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김하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크게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는 이제 모비데이즈 광고 사업 총괄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운 좋게 앱스플라이어 한국지사 초기 멤버로 조인을 해서 지금도 앱스플라이어 고객사분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멋진 자기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되게 세상이 이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격변과 혼란의 시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정말 저도 마케팅에 있지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랑은 또 다른 개념의 혼돈의 시장인 것 같아요. 뭐 경기뿐만 아니라 마케팅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각자 몸담고 있는 업계 인더스트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인더스트리에서 좀 어떻게 뭐 격변을 체감하고 계시는지, 이게 마케팅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뭐 경기라든지 비즈니스 이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저 먼저 할까요? 네, 해주세요. 저는 이제 어트리뷰션 플랫폼에 소속해 있다 보니까 뭐 어트리뷰션 업계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는 고객사분들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있습니다. 마침 저희 회사에서 1000여 명의 퍼포먼스 마케터들을 대상으로 2024년의 우선순위에 대해 서베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만 간략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마케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대다수의 마케터들이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KPI에만 마케팅 예산을 투자한다라는 변화를 좀 꼽아 주셨어요. 최근 한 3년 전에 iOS 쪽에서 큰 업데이트가 한 번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이제 세계 경제가 막 어려워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예산을 투자해서 유저 스케일을 끌어오고 우리 플랫폼의 유저들을 막 데려오는 역할을 했다면, 최근 2년 동안은 수익 측면에서, 생존의 측면에서 반드시 효과를 봐야만 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많이 그런 업무 프로세스나 방식이 변화했던 것 같고, 그런 영향으로 2024년에는 확실히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영역이 아니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곳들이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재정비의 시기를 과거 한 2, 3년 동안 거쳤던 것 같고 75% 정도의 응답률로 최근 2년 대비 올해 마케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데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케팅 예산은 더 많이 투자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인더스트리에서는 좀 다시 돈이 도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한국 시장 포함한 그 에이펙에서는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50%대인 반면에 북미 시장이 80% 가깝게 이렇게 해서 확실히 그 시장마다 그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AI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 하는데 되게 마케팅 예산을 투자하면은 많은 영역을 매체 쪽에 들어간 AI 엔진들이 최적화를 이제는 다 해줍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는 크리에이티브밖에 없는 거예요. 마케터가 변수를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되게 많은 마케터 분들이 우선순위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격변을 해서 다시 마케팅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되게 많이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중에서도 그 디지털 광고 영역에 대해서 한 10년 넘게 지금 몸담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디지털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 비용 대비 로아스의 측면을 되게 강조를 하면서 숫자만 잘 나오면 돼라고 하는 그 기조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면서 타겟팅을 어떻게 더 정교화할 건지, 어떤 지면에 내가 최적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마케터가 본인이 좀 집중해서 봤다고 하면, 요즘에 플랫폼 업계에서 그런 AI를 통한 머신러닝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어떠한 비주얼로 디지털 광고를 할 건지, 그다음에 뭐 요즘에 쇼폼이라는 것도 되게 잘 나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터가 단순히 그 핸들링하는 게 비용 대비 효율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에 관련돼서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겟팅 자체가 뭐 세부적으로 되기보다는 넌 타겟으로 어떠한 고객들이 우리의 제품, 우리의 브랜드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그 특별함, 우리가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걸 내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해서 퍼포먼스 마케터가 요즘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이제 백투 베이직인 것 같아요. 그 이제는 저는 요새 머릿속에 계속 있는 키워드가 생존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시장도 이제 회사도, 아까 회사 관점에서는 이런 ROI 투자, 트래킹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하겠다. 이제 소비자들 관점에서도 소비하는 것들이 뭔가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지금 되게 불확실성한 미래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압도감 높은 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이제 하이테크, 이제 뭐 AI 뭐 이러면서 뭐 머신러닝이니 뭐니 막 얘기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니까, 여기서 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저희 밀리서재 책을 요새 많이 소비되는 거 보면 뭐 이런 철학적인 책들도 많이 보시고, 자기 개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개발 안에서 재테크 뭐 이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런 생존적인 진짜 필수적인 이런 생존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지금 소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마케팅 할 때도 회사에서 의사결정하는 부분들도 이런 생존을 위해서, 예전에는 뭔가 이제 뭐 신제품이 나왔어 이러면 TV 광고를 빵 때리면 뭔가 이제 효과가 빡 그 다음날 바로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제 매체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TV 광고가 과거에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은 예전만치 않고, 퍼포먼스가 예전에 그랬었다면 퍼포먼스 광고 또한 예전만큼 그렇지 않은 게, 이제는 모두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빅브라더라고 하는 이제 메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제공하는 슬롯들이 한정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경쟁자들이 거기서 이제 넌 타겟으로 컴피티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영역에서 생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각자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은 백투 베이직은 결국 마케팅에서 타겟을 정하고 이 타겟한테 뭘 얘기를 할 것이냐, 그게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국지적인 데서부터 보다가 린하게 테스트하고 스케일업을 한다. 이쪽으로 이제 백투 베이직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많은 마케터분들 계시고, 저도 또한 요새 제일 고민이 그냥 매체 태우면 끝이 아니라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차별화를 줄 거냐, 우리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진짜 핏하냐,
그거를 윗사람한테 또 어떻게 설득할 거냐,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네, 생존, 백투 베이직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잠깐 듣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구독 시장, 컨텐츠 시장 자체는 어떠세요? 괜찮나요? 구독 시장은 이제 일상이 됐죠. 저희 이제 밀리의 서재가 한 지금 7년 정도 비즈니스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병헌 변요한 광고일 때 할 때 그때 매체에서 엄청 조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넷플릭스, 멜론, 그다음에 이제 도서를 구독하는 이런 서비스까지 사실 근데 이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포맷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통신료도 구독하고 있고 사실은 매달 내고 있잖아요. 신문도 예전에 구독을 했었고 뭐 많은 것들을 사실 구독을 하고 있어서 구독은 되게 일상이고 다만 이제 이 구독 안에서도 자기한테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선택적으로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밀리의 서재는 또 이제 백투 베이직으로 또 책이 또 굉장히 선한 것이고 모두가 읽으면 좋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점점 시장이 이제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장 밀리의 서재 자체는 이제 성장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 구독 서비스 자체가 뭐 이제 뭐 성장세가 있냐? 사실은 이제 일상화가 되었다. 네, 선택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패션 쪽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네. 뭐 패션도 뭐 물론 오프라인이 있을 거고 디지털 이커머스 영역이 있을 텐데 좀 관점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LF에서 처음에 온라인 패션몰을 경험했었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패션몰과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더블 컨셉의 패션몰이 조금 느낌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제가 그 LF에 있었을 때만 해도 좋은 상품을 어떻게 잘 팔지에 대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패션을 수단으로 어떠한 문화를 잘 팔아볼까라는 고민을 조금 더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라는 것에 요즘에 많은 또 젊은이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 이상의 또 연령층도 그 부분에 조금 흡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온라인 패션몰이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이 문화에 빨리 좀 접근해가지고 즐길 수 있는 향유의 거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일단은 아까 저희가 이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커버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저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케아에 있었지만 이케아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랑 거리가 있어 보이라고 사람들이 은근히 그런 인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퍼포먼스 마케팅 뭐 혹은 디지털 마케팅, 광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브랜드의 일상이 되었잖아요. 사실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방식론, 어떻게 방법을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 세션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요즘에 좀 그런 어그로성 발언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퍼포먼스 마케팅은 죽었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한 성장은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는 좀 다른 관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단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요즘에 진짜 많은 세미나를 들어보면은 CRM이 대세고 퍼포먼스 마케팅은 조금 이제 한물 간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사실 있는 게 맞는데요. 근데 제가 영업에서 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퍼포먼스 마케터가 좀 집중해야 되는 그 부분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이 퍼포먼스 마케팅 자체는 유의미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그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봤을 때 이전에는 뭐 비용 대비 효율 어떻게 낼 거야? 라고 했다면 사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약간 브랜드에 더 가깝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을 어떻게 고객에 더 잘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크리에이티브적인 그런 관점들이 더 부여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관점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나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최근 한 2년 동안 고객사분들 미팅을 가면 특히 스타트업 사이드 고객사분들께 굉장히 자주 들었던 말이 저희는 더 이상 퍼포먼스 마케팅에 예산 투자 안 하고 CRM으로 투자합니다 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CRM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쭤보면은 푸시 메시지 보내시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퍼포먼스 마케팅과 CRM이 뭔가 상반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업계의 어떤 그 미스컨셉션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 안타까운 부분은
CRM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왜 필요하지라고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브랜드와 우리 브랜드를 쓰는 사용자들 간의 핏을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 브레이즈 활용해서 푸시 메시지 보내야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보내야지가 CRM 마케팅이라고 인식된 게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고, 그 퍼포먼스 마케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례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예산을 다 끄셨대요. 과감하게 퍼포먼스 마케팅을 다 끄셨더니 지표는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비용이 줄어드니까 수익률이 좋아진 거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케팅 예산을 다 끄고. 근데 그 서비스는 되게 니치한 서비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한 서비스였고,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완전 반대되는 사례는 이 서비스는 매스마켓을 타겟으로 한 누구나 쓸 수 있는 서비스였거든요. iOS 쪽에서 큰 변화가 있어서 의도해서 끄신 게 아니라 애플 쪽의 매체 집행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글로벌 매출의 40%가 그 해 연도에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마켓이고 경쟁이 심한 버티컬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약간 성공하려면 해야지라기보다는 모두가 하기 때문에 안 하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시장 방어적인 측면이 큰 것 같고, 니치 마켓에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게 효과적인가에서 페이드 마케팅은 우선순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또 뭐 비슷한 생각도 있고 다른 생각도 있는데,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은 일종의 그냥 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매스 광고에 대해서 예전에는 TV 매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매체였다면,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 다음에 되게 좀 가치가 있는, 우리가 그 전에 사실 모바일이 없었을 땐 PC 광고가 되게 유효했다면, 모바일이 생기면서 모비데이즈가 그래서 모바일에 되게 집중했던 그런 회사였던, 전략적으로. 그래서 모바일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가치가 되게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느끼기엔 광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똑똑해지셨던 것 같아요. 이걸 잘 활용해서 유튜브 프리미엄도 돈을 내면 광고 안 보게 해줄게, 모든 데가 이제 광고 안 보게 해줄게, 광고금 도대체 어디서 보냐, 이걸 구독 결제를 안 하는, 프리미엄 안 쓰는 사람들이 보는데, 그 사람들은 가격 민감도가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높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거는 툴이고 상황에 맞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대규모 마케팅을 처음 못하기 때문에 리나게 테스트를 하고 먹혔다고 생각이 들면 이게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스 광고를 이제 해야 될 때 TV 광고를 하기보다는 퍼포먼스가 더 맞는 또 프로덕트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의 뭐 지금 트렌드냐 아니냐보다는 매체의 가치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 지금은 퍼포먼스 마케팅이 사실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시들이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광고주들이 뭐 얘기하면은 그거 넌택에서 돌리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럼 너는 왜 있냐? 그럼 관리해 주는 사람이냐? 뭐 이런 되게 답답한 상황들이 있죠. 근데 이걸 더 나아가서 뭐 그러면 크리에이티브를 더 강조를 해야 되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 자체가 지금 뭐 현재금 가치는 어떻게 되냐? 제가 마케터 입장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은 뭔가 이렇게 돈을 들인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툴로서 이제 마케터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툴이 되었다. 무조건적인 툴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밀리의 소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전에는 DA 광고랑 VA 광고를 엄청 많이 돌렸었어요. 근데 이제 독서라는 특징이 이게 시즈널리티도 있고, 이게 엄마가 독서하라 그래도 독서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본인이 진짜 필요해야지만 독서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제 모르겠어. 그러면 책부터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책을 찾거나, 뭐 아니면 뭐 내가 이제 학교에서 회사에서 뭔가 팀장을 달았는데 리더십에 대한 챌린지를 받고 있어. 그럼 책을 찾아보거나 뭐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할 거잖아요. 브랜드는 독서 하세요? 저 이제 그런 고민 있을 때 하죠. 그런 고민 있을 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독서하는 사람들도 이제 힐링을 위해서 독서하는 사람이 있고, 정보의 습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말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냥 원 오브 툴이고, 그건 마케터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더 산소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 탑 원인 브랜드들 굉장히 높은 인지도와 탑 오브 마인드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에서 떠오를 때 무조건 첫 번째로 나오는 압도적으로 있는 브랜드들, 브랜드에 대한 디자이어빌리티라고 해서 브랜드를 얼마큼 사랑하는가 이런 지표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브랜드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프로모션을 만드는데 저희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리치가 되지 않아요. 물론 오가닉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오가닉력을 브랜드력과 함께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것을 퍼포먼스 마케팅이랑 적절하게 잘 섞지 않으면 그게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많이 배워서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툴이고 많이 변했고 그러면 사실 이게 죽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의 퍼포먼스 마케팅, 페이드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잡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이어져서 CRM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CRM 얘기가 많이 나왔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수많은 마케팅 현업자들, 마케팅 디렉터 분들 다 CRM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근데 제가 이거 세션을 준비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사실 CRM이라는 게 굉장히 정의가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냥 푸시 보내는 게 CRM이 아니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패션에서는 CRM을 좀 더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다음에 이제 구독 서비스에서 보는지 혹은 또 다른 여러 광고주들 사용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보는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경험했던 그 패션 회사에서의 CRM 팀의 역할은 고객 그 멤버십 프로그램에 대한 고도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 잘 운영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고객들이 잘 우리의 몰에서 더 잘 활동할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팀이었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툴을 이용해서 이제 고객들을 너지하는 그런 액션도 하고 그다음에 이탈하기 전 고객들을 방어하는 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주로 했던 부분들에 좀 한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한 게 그러면 W 컨셉에서는 CRM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후에 그 고객들의 재구매율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됐다고 평가하시나요? 네, 개선됐으니까 저희가 CRM 팀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어떻게 고객을 더 잘 케어할 건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고객의 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까 퍼포먼스 마케팅에서는 넌 타겟으로 돌리기 때문에 고객을 특정하지 않고 어떻게 소재를 잘 믹스해서 내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사실 CRM 제가 생각하는 그런 CRM에서는 고객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 고객들의 세그먼트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그먼트를 나눠서 어떻게 더 잘 이 분들이 저희 몰에서 잘 살아남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성과가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에서 바라보는 CRM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컨텐츠 쪽. 사실 이거는 구독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회사 바이 회사로 이게 또 CRM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퍼포먼스 마케팅하고 CRM하고 이제 아까 얘기가 있었으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서비스를 모르거나 우리를 안 쓰는 사람들한테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 툴을 사용을 하는 거죠. CRM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고객들인 거죠. 우리 고객들의 정보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들의 행태나 이런 것도 알 수도 있는데 그러면 CRM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거는 또 회사의 또 목표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프를 높이는 작업들을 하겠죠. 객단가를 높이는 한 개를 사는 사람한테 두 개를 사게 만들고 두 개 사는 사람은 5개를 사게 만들고 이런 게 CRM일 수 있는데 이제 구독 관점에서는 라이프타임 밸류를 높이는 게 또 한 달 쓰시던 분들 3달 어떻게 쓰게 만들까? 3달을 6달로 어떻게 쓰게 만들까? 이런 관점의 CRM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밀리를 한 번에 써보신 분들은 해지를 하셨을 때도 저희한테 정보가 남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도달할 때는 이제 CRM 관점으로 또 도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구독자한테 아니면 우리 고객한테 하는 게 CRM 아니냐? 큰 대의적인 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회사의 목표에 따라서 이 CRM 보는 관점은 다른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밀리에서제에서 현재 지금 좀 더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들은
라이프타임 밸류는 굉장히 높아요. 밀리에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책을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밀리 들어와서 이렇게 스낵킹하면서 아 독서가 되게 재밌구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쓰세요. 리텐션 레이트가 진짜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사실 룸이 막 엄청 많지 않아서 거기는 우선순위보다는 이제 밀리 쓰시다가 어떤 불만족 때문에 나가셨거나 아니면은 뭐 피트니스 센터도 그러잖아요. 중간에 해보다가 이제 운동 조금 못 하겠으면 좀 쉬다가 근데 이런 쉬시는 분들을 어떻게 다시 밀려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고민할까 이제 저희 관점에서는 그게 좀 CRM의 좀 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설명 더 해주세요. 제 관점에서 CRM은 측정하고 최적화해서 개선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분야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페이드 마케팅으로 보면 MMP라는 게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면서 메타든 구글이든 뭐 다른 어떤 글로벌 빅 광고 플랫폼이든 간에 실시간으로 포스트백을 주고 받으면서 매체 사이드의 AI 엔진들이 최적화를 잘 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와 장치가 있어요. 근데 CRM이라는 건 너무 폭넓잖아요. 푸시 마케팅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뭐 말씀하신 유저들의 등급을 나눠서 어떤 로열티를 강화하는 걸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수단일 수 있는데 다 다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공수를 들여서 어떤 CRM의 채널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펙트가 있었는지를 최적화하고 분석하지 않으면은 그냥 각 개별 채널에 대해서만 신경 쓰게 될 거거든요. 근데 CRM이라는 것도 사실 미디어 믹스 전략을 짜듯이 CRM에서의 채널 전략을 다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걸 제대로 하려면 측정과 최적화라는 게 CRM에 대해서도 아마 앞으로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미 들으셨겠지만 CRM이 다 관점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회사 뭐 인더스트리 그리고 회사마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달성해야 되는 뭐 비즈니스 골이나 마케팅 골에 대해서도 다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구 업계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에도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독 서비스나 패션이나 혹은 앱플라이어의 주요 고객들인 그런 IT, 뭐 모바일 기업들이랑은 되게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CRM의 약자가 이게 푸시가 아니라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잖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 제품만 팔았을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나왔던 개념이 CRM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있었던 인더스트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중관여에서 고관여 자동차랑 가구니까 그런 제품 그다음에 주기가 굉장히 길죠. 어쩔 때 10년 걸릴 때도 있고 어쩔 때 3년, 어쩔 때 2년 가구 막 이사 갈 때만 바꾸고 그러잖아. 이사도 4년 만에 한 번씩 가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오는 또 굉장히 그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의 CRM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일즈 포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의 가장 끝판왕 중에 하나가 제가 있었던 그 이케아라는 곳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CRM도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막 분석해서 들어가는데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돌아가면 아까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는 이전에 이제 발표해 주신 네슬레 마케팅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열티 루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멤버들한테 우리 할 수 있는 멤버십 브랜딩을 했어요. 이케아 패밀리라고 여기 뭐 가입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를 CRM의 전면에 배치하고 같이 거의 동일시해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드나 마케팅 열심히 진행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랩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각자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퍼포먼스랑 CRM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제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하나씩 한 번씩 전해 주시죠. 이번에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 CRM이라는 영역,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영역이 둘 다 마찬가지인데 그 로데이터를 가져와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케터분들의 많은 고민이 측정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게 예전처럼 이제 쉽지가 않아요. 정확도 있는 측정을 하려면 정말 많은 기술에 대해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즘 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중요해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많은 러닝들이 쌓이고 있어요. 퍼스트 파티 데이터랑 저희 같은 이제 제3자의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드 파티 데이터, 그리고 그런 매체나 유저풀을 갖고 있는 매체사들의 세컨드 파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디다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우리 마케팅 KPI도 다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내부에 구축해 놓는 게 앞으로는 되게 마케팅을 고도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어떤 항목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회사들 자체가 사실은 약간 매스한 타겟에게 워킹되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이랑 CRM 팀이라는 그 두 가지 팀이, 그러니까 두 가지 업무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약간 브랜드 아니면 콘텐츠 쪽과 조금 더 얼라인 돼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더 어필할 건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CRM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모객된 고객들의 그 로열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희 그 밀렛의 창업 대표님 되게 존경하는데, 지금 약간 머릿속에 계속 좀 이제 그런 게 좀 떠올라요. 그 마케터가 겉멋에 약간 취하는 거를 멀리 해야 되고, 본질이 되게 중요하고, 일단 기본만 하면 50% 이상 한다. 그 기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CRM이나 퍼포먼스 마케팅은 사실 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체, 어떻게 우리가 우리 고객들은 접근할 거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타겟을 정하고 타겟에 대한 가설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고,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매체가 뭐 CRM 툴을 활용할 거냐, 퍼포먼스 마케팅을 활용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을 활용할 거냐. 그랬을 때 여기서 유효한 가설들을 가지고 뭔가 스케일업하는 이 기본 과정들을 하기 위한 이제 채널로서, 매체로서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마케터로서의 그런 그 타겟 설정과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해보는 이 역량을 좀 더 초점에 맞추는 게 이런 매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케팅의 우리가 마케터로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유입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압니다. 뭐 리텐션 끌어올려서 객단가 올리고 매출 끌어올리고, 물론 저희의 되게 중요한 꼴이죠. 가장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공격적으로 나가서 회사를 대표해서 고객들을 감화시키고 데리고 와서 행동을 유발하는 거긴 한데, 사실 브랜드적인 관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퍼포먼스, CRM 너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뭐 아까 매번 계속 나오는 그런 다양한 마케팅 모델들,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뭐 너무나 지금은 이제 요즘엔 많이 얘기 안 하지만 뭐 트리플 미디어, 뭐 거기 소셜까지 하면은 미디어 4개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통합적으로 보고, 그 가운데는 고객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로열티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CRM을 이메일 보내고 푸시 보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물론 저희를 어쨌든 브랜드에서 가장 핵심이 잊혀지지 않음이거든요. 행동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잊혀지지 않음, 사랑하게 만듦. 그래서 다른 사람 선택 안 하고 우리 선택하게 만듦. 이 세 가지인데,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과 CRM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목적적, 그런 비즈니스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브랜드적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종합적으로 지켜보셔서 종합적 마케팅 전략, 로열티 전략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꼭 전달해 주고 싶었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세 분 연사분들께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